네, 성균관대학교 안선주입니다. 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 2시부터 브레이크 없이 오늘 이렇게 귀한 그 강연에 초대해 주신 우리 이장규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게 메트로 경제에서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고 계셔서 조금 경제적 측면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PDF라서 전체 화면 보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저는 오가노이드 전문가는 아니고 대신 표준화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제일 앞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피곤하실 텐데 좀 빨리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 그 동물대체 시험법의 일환으로서 오가노이드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그 FDA에서 이 오가노이드를 동물대체 시험법으로 가장 유명한 동물대체 시험법, 다른 오가노 칩과 이제 포함해서요, 칩을 포함해서 그런 법제화가 되기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이제 오가노이드 표준화를 깊이 있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이제 생명공학도 보건의료 분야 표준을 많이 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요청받은 내용들은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표준화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향후에 이 오가노이드 산업이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이제 표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가노이드와 대체 시험법, 이미 오가노이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아까 노화의 종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여기에 건강과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국가는 우리와 일본이 유일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산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행히 우리는 우수한 전문가들이 국내에 많이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슬라이드 쇼가 돼야 되는데 지금 PDF 글자가 깨져서 PDF로 가져왔는데, 저기 뒤편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보이시죠? 여러분은 저 다이아몬드 중에 어떤 게 가장 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게 가장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고품질일 것 같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크기도 비슷하고 반짝임 정도나 투명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1948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로버트 시플리라는 사람이, 야, 이거 다이아몬드는 부르는 게 값이네? 이래서는 안 되겠어. 매번 속잖아. 자, 어떻게든 기준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다이아몬드의 품질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전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 품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다이아몬드 품질 감정서가 나옵니다. 지하 감정서라고 해서 미국 보석감정원에서 만든 감정서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됩니다. 여기에 다이아몬드의 그 품질 평가 기준은 4C입니다. Clarity, Color, Cut, Clarity, 그 Color 뭐죠? 하나, 예, 그러니까 색깔, 투명도, 그 다음에 캐럿, 예, 중량, 우리가 중량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커팅이 잘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량화시켜서 이제 그 가격을 매깁니다. 네, 이게 상당히, 제가 조작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보시는 오가노이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장 오가노이드거든요. 비슷하게 보이죠? 어떤 기준으로 연구자들은 이것을 보고 제일 우수한 품질의 오가노이드는 A다, B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논문에 발표될 때 유효성과 약물 성과 측면에서 평가를 내보니 내게 제일 우수하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객관적인
검증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반응이 잘 안 오네요. 예. 그래서 자, 앞에서 여러 종류의 오가노이드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오가노이드를 선택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질병 모델링이나 바이오 인공저항기, 신약 개발, 또 독성 평가를 위해서 어떤 오가노이드가 최적의 오가노이드다. 우리 신체 장기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정확하게 모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은 이제 전 세계 오가노이드 제작자들,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중국에서 최근에 장 오가노이드의 완성도 평가를 위한 표준 요구 사항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손미영 박사님과 오가노이드 전문가들에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중국이 저렇게 앞서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이오마커나 또 보시면 이제 그 아이덴티티, 이 소위 STR 애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검사 기법에 의해서 정말로 이게 모사하고자 하는 그 타겟 장기를 정확하게 모사했는지, 또 셀의 구성 요소는 충분한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한스 클레브나 메들렌 랭카스터, 뭐 그 다음에 타카노리 다케베, 이런 사람들은 이 분야의 현 시대의 대가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각 생각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죠. 물론 개발하고 있는 오가노이드가 이제 관심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강조점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야가 상용화되고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표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실 건데, 표준이란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AS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 규격이나 지침, 문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합의라 함은 100%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표를 한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찬성을 했을 때를 합의에 이른다고 하고요. 인정된 기관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ISO, 국제표준화기구, 그 다음에 IEC, 전기전자에 대한 표준화기구, ITU, 전자통신에 관한, 방송통신에 관한 표준화기구, 이런 인정된 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OECD에서도 이제 표준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면 합리적인 기준점을 설정하고 다수가 그 기준을 사용하는 것, 그런 뜻도 있지만 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또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서 대체시험법, 동물대체시험법, 오가노이드,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혹은 오가노이드를 칩에 얹은 그 오가노이드 칩에 대한 규제기관의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가이드라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제 아이크탐이라는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기구가 있어서 7개 기구가 지금 협력하고 있고요. 지난 8월 30일에 캐나다에서 개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독성연구부의 부장님께서 가셔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가 7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체시험법을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 규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독성 평가 및 안전 정보의 공유, 빠른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승인된 대체시험법을 남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남 이렇게 그러니까 New Alternative Methodology 혹은 New Advanced Methodolog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과 유럽이 A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 개가 승인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콥팜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지금 OECD의
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위한 여러 지침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시험법을 발굴하면 검증을 통해서 국제기구인 OECD에 제안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안한 독성평가 시험법은 3개가 OECD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 감작성, 안자극, 피부 자극이 각각 OEC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가노이드 기반, 앞에서는 이제 대체시험법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오가노이드 기반 대체시험법 표준화 동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OECD, ICH, ISO 이 세 ISO를 ISO라고 부르는데 이 세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OECD는 주로 이제 제일 밑에 나와 있듯이 세포 및 조직 기반 인비트로 체외 진단 시험의 예측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분릿에 보시면 시험법들은 규제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회이자 우리에게 이제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오가노이드에 초점을 맞춘 시험법이나 지침서는 아직 제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이제 리딩할 수 있다고 보는 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ICH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OECD는 독성평가, 화학물질의 독성평가에 주력한다고 했고, ICH는 의약품의 이제 안전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O는 좀 더 광범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표준 평가법이라든지 제품 표준이라든지 성능 표준이라든지 서비스 표준이라든지 또 기능 표준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ISO TC276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생명공학기술이라는 기술위원회와 ISO TC48 Laboratory Equipment 실험실 장비의 워킹그룹 3에서 오가노이드 및 오가노인 칩에 관한 표준화를 지금 리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가노이드 자체에 대한 표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 이제 바이오뱅킹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좀 보존이 필요한데, 그 보존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포유류 세포주에 관한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등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샌 셀레넥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이 오가노는 칩, 오가노이드를 이제 칩에다가 얹어서 좀 더 잘 관찰하고 배양하자, 그리고 이제 약물 효능 테스트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가노는 칩에 대한 포커스 그룹, 표준화를 위한 포커스 그룹이 2021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첫 번째 워크숍을 했고요. 저도 이제 첫 번째 워크숍부터 참석을 했고, 지난 6월에는 베를린에 가서 직접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유럽의 다수의 전문가들, 정말 무림의 고수들이 다 모여서 오가노는 칩에 대해서는 이런 표준이 필요하다고 다 정의를 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오가노는 칩에 대한 표준화지만 오가노이드 표준화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연구에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죠. 네.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이 부분 앞서가야 되는데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정부에, 그때는 전부 다 억셉트가 안 됐어요. 너무 신기술이다.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는 그 공고를 보고 이제 어플라이 했고, 결국은 채택이 돼서 현재 오가노이드 표준 연구회를 식약처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가노이드 표준 연구회가 영문으로는 오가노이드 스탠더드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니셔티브인데요. 어쨌든 저걸 줄이면 OSI예요. 여러분 거꾸로 해보시면 뭔지 아시죠? 이게 그냥 신이 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 간, 장, 심장, 신장, 폐, 뇌, 피부 이렇게 이제 7개 분과에서 표준 지침안을 개발 중이고요. 저희 성균관대에서 이제 이 7개 분야를 총괄하면서 공통 표준 지침을 2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장기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품질 평가나 제작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프로덕트가 뭐가 있을까, 리퀘어먼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문헌의 근거를 분석하고 취합해서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오가노이드를 만들려면 결국은 그 C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C는 세포거든요. 줄기세포. 그럼 줄기세포를 우리가 거의 다 외산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생산돼서 우리에게 채취돼서 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상당히 이제 생장성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이제 와서 염색을 해보면 죽은 세포들이 많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어떤 보관, 취급, 운송에 관한 지침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OSI에서는 국내 오가노이드 연구자, 개발자, 또 규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실용화 지침안을 개발 중이고요. 결국은 OSI가 만든 지침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지침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고, OECD, 그 다음에 ISO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표준화시키면 뭐가 좋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탈리아에서 커피 원두가 안 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원두가 안 납니다. 모두 다 수입하죠. 로스팅을 합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이탈리아가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으로 박람회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그 원액에 우유를 조금 섞고 또 거품을 내고 시나몬을 넣고 그 물을 조금 넣고 이런 제조법을 이렇게 발전시켜서 결국은 오늘날 카페라떼, 카푸치노, 모카 이런 그 제조법이 다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자기들은 에티오피아 이런 고산 지역에 가서 직접 커피 원두를 재배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볶는 일도 안 합니다. 다만 머신을 잘 만들어서 제조법을 표준화시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로스팅 기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판매하는 그 우리 로스팅 기계 보면 거의 그 이탈리아산이 많습니다. 로스팅 기계, 그 다음에 로스팅 기법, 그 다음에 뭐 관련되는 그 부속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산들이 다 장악을 했죠. 자, 이걸 오가노이드에 적용해 보면 결국은 우리 손에 셀소스도 없어. 거의 다 외산에 의존하고 시약도 다 사옵니다. 하나 얼마나 비싼 줄, 진짜 너무너무 비싸고 분석 장비 몇 억씩 합니다. 몇 천부터 몇 억씩 합니다. 이거 다 외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위 커피의 제조법에 해당하는 제작 프로토콜이나 엔드 스테이지, 정말 가장 최종 단계에서 이것이 정말 장 오가노이드다, 브레인 오가노이드다, 리버 오가노이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품질 평가 기법을 표준화해서 국제화시킨다면 이거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 장기 제조별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세포 출처나 시약, 배양 매체, 사용 장비,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프로세스, 이제 이 손을 많이 타거든요. 아직까지는 자동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토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심층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미 여러 다양한 포맷으로 표준 프로토콜이 뭐 네이처 프로토콜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제가 이걸 그 표준화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문헌상에서 표준화 시켜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노력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 포맷이나 타입이나 레벨 오브 디테일이 너무 차이가 나서 표준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자 나름대로 프로토콜을 이렇게 일부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스템셀 같은 경우는 자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어떻게 잘 홍보해서 판매하느냐 하면, 아까 세 사람 여러분 보셨죠? 누구였나요? 오가노이드 분야의 대가 한스 클레버, 메들린 랑카스터, 그 다음에 일본이 한 명 있었죠, 다키노리. 그 사람들의 그 프로토콜을 다 삽니다. 사가지고 프로토콜에다가 그 제품을 다 연결을 시켜요. 자, 이 프로토콜 단계에서는 우리 자사 제품 이걸 쓰세요. 자, 이 분석 단계에서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하십시오. 당신들이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 프로토콜대로 우리 제품을 사서
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그 경제적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걸 제품과 같이 동시에 판매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오가노이드 품질을 어떻게 하면 검증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자들 또 과학적 검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표준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긴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짧게 말씀드리면 표준 검증을 해서는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졌는지 구조나 크기, 형태, 그다음에 생존성 평가, 세포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는 염색, 트립신 블루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염색을 해보면 이게 셀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고, 오가노이드 역시 생존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오마커 평가, 정말 그 장기에만 존재하는 바이오마커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기반 평가, 그 다음에 재현성 평가, 유사성 평가, 인비보, 체내 환경과 얼마나 체외 환경이 유사한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겠고, 이거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흘렀는데요. 오가노이드의 표준화의 필수 범주를 보면 셀 조직 소스의 표준화, 배지, 세포가 딱 우리 몸에는 그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받지만 혈액도 있고, 근데 이제 딱 단독으로 떼어내었을 때 어떻게 신체 환경과 유사한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런 세포의 기질을 이제 그 성분들을 표준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점, 엔드 포인트라고 부르는 종말점에서 정말로 이것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과 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방법론을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와 협력하고, 또 품질 보증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결국은 높은 재현성,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결국은 이것이 규제를 통과해야, 규제라는 그 파이프라인을 최종 단계를 통과해야 이제 제품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을 지금 현재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총 그 7개 분야 전문가들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구들과 손잡고, 전문가들과 손잡고 표준화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선주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메트로미디어가 준비한 2023 제약 바이오 포럼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콘텐츠와 강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메트로 신문과 메트로 경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